네, 안녕하세요. 저기 디에스테크의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저 교수님께서 저기 산업용 로봇 제 주제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로봇 안전 관련 최근 동향 및 기술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로봇 안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로봇 안전의 규격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제 국내 규격이 있고 두 번째 국제 규격이 있습니다. 국내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보건법 하에 저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그리고 자율안전 확인 고시 등으로 요 로봇에 대한 이제 제약 조건이라든지 규격을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 ISO 1018-1 로봇에 대한 규격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한 규격이 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이제 발제하신 교수님께서는 협동 로봇에 이제 중점을 뒀고 저는 이제 협동 로봇도 포함되면서 일반 산업용 로봇에 대한 현재 안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국내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련 규칙 및 고시가 있는데요. 그 223조 규칙에 대한 223조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내 규격에서는 첫 번째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m 아니더라도 더 낮거나 더 높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법으로 1.8m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적어놨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1.8m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라든지 펜스를 치는 일은 지금 대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추가되는 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외에도 이제 작업자들의 이제 이동에 의해 가지고 펜스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국내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수적으로 나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심사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또 협동 로봇 문제죠. 그 펜스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저기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원에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는 최소한 협동 로봇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도 컨설팅 활동을 계속 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의미가 다시 재해석이 되어가지고 이게 자율 인증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국내 규격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도 있지만은 그 예하 자율안전 확인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항목 2항, 6항, 7항 등에서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동력 전달 부품은 가드를 설치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고 6항이 이제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의 성능 요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나다 항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다 항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용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나다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규격 ISO 13849-1에 있는 카테고리 3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저희 국내 규격에 적용을 한 건데 카테고리 3라는 내용이 이제 설명을 하기엔 내용이 좀 광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요걸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만 적용할 때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 상당히 해석에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런 요구 조건이나 아니면은 설치자 아니면 사용자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의견 차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특히 요 6항의 안전 시스템, 안전 제어 시스템 관련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보호정지 부분인데 이 부분 조금 더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규격 중에서 우리 ISO 10218-2는 로봇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입니다. 로봇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은 이제 규격에서 이제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특정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맨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성능 수준이 체계 범주 3을 가지는 D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안전 등급은, 기능 안전에 대한 등급은 퍼포먼스 레벨은 D를 만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카테고리는 3를 만족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 부분을 임의의 내용을 명시를 하지 않고 이쪽 관련 규격 ISO 13849-1의 내용을 전부 다 떠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이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 3를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컨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몇 가지 더 제가 그거를 확인을 드리면은 안전거리, 우리가 기구적인 안전거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펜스가 만약에 로봇의 이제 그 위험구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 네 번째 보이는 ISO 13857이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라이트 커튼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라이트 커튼은 물리적인 차폐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접근하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안전거리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이 로봇에서는 직접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격을 끌어가지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내용을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기능 안전에 대한 부분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규격은 이제 비교를 할 경우에 내용이 유사하다. 왜 유사하냐면은 일단은 이제 국제 규격 중에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이제 국제 규격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실었기 때문에 내용이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국내 규격의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개별로 지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국제규격은 이제 해당 관련 규격을 또 참조를 하라고 함으로써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ISO 13849 내용이 한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 성능 요건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 100에 한 5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에서 로봇 및 로봇 시스템에 대한 성능 안전 요구 사항을 조금 다시 저희가 들여다보면요. 로봇 시스템은 ISO 13849-1의 카테고리 3 PLD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로봇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비상정지, 그 다음 비상정지 외에 보호정지가 있습니다. 뭐 도어 인터락이라든지 라이트 커튼이라든지 안전매트, 그 다음에 그 레이저 스캐너 등으로 인한 이런 보호장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개가 모두 PLD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카테고리 3 내용을 제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한 100에 한 5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테고리 3가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3는 일단 카테고리 B의 요구사항을 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카테고리 B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할게요. 카테고리 B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본 안전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기본 안전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기본 안전 원리가 또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안전 원리가 적용돼야 되고, 안전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말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안전 원리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일반 제품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안전 신뢰성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하나하나를 안전 관련 제품은 다 안전 원리가 적용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테고리 3로 만약에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PLD가 좀 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약 4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PLD가 쉽게 나오듯이 약간 카테고리가 퍼포먼스 레벨을 1대1로 매칭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똑같이 들어간 내용이 단일 결함은 안전기능에
상실을 유발하지 않아야 된다. 요게 이제 카테고리 3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력도 그렇고 로직도 그렇고 출력도 각각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중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뭐 나머지 내용들이 많은데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또 아키텍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I1, I2, 출력에 대해서 O1, O2, 그 다음에 로직에 대해서 L1, L2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각각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중화가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입력에 대한 센서가 있고 저기 출력에 대한 액추에이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로직 컨트롤러가 있다고 하면은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신호 처리 방식이 이중화가 되어 있고 출력도 액추에이터가 하나의 에너지를 제어하는데 두 개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하나가 그거를 피드백을 받을 즉 기능을 해가지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 로직 컨트롤러가 또 안전 기능을 가지는 이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세 개가 전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안전 제품으로 구성이 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결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범주 3, 카테고리 3를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카테고리 3의 입력을 보면은 저희가 비상정지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상정지면은 이 제품 자체가 일단은 여기에 안전원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IC60947-5-1이라고 해서 직접 개로라고 하는 이런 기능의 접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비상정지에 대한 이중화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중화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입력이 로직으로 그걸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한 펑션은 충분히 안전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로직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세이프티 릴레이라든지 세이프티 PLC라고 하는 세이프티 컨트롤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이프티 릴레이가 많이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이패스가 필요하다든가 기능 안전에서 또 기능 안전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이프티 PLC가 많이 로직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PLC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세이프티 PLC가 그러면은 여기 로직이 1번, 2번으로 어떻게 이중화되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세이프티 PLC는 CPU가 서로 다른 사양의 CPU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지고 1번 CPU랑 2번 CPU가 상호 모니터링해요. 모니터링 하다가 한 놈이 만약에 위험한 고장이 나가지고 죽게 되면은 다른 한 놈이 전체적인 로봇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출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세이프티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출력은 이중화돼서 나오게 되고 그 이중화가 각각 액추에이터 이중화를 각각은 또 다이렉트로 제어를 합니다. 다이렉트로 제어를 하다 못해서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현재 상태를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액추에이터의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게 만약 이 피드백을 통해서 검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세이프티 PLC는 추후에 끊고 나서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범주 3 카테고리 3라는 것이 이렇게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유기적으로 알아야 될 카테고리 B부터 다 내용을 컨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없이 이렇게 가나다 항목을 적어 놓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해할 때, 컨설턴트가 이해할 때, 제조사가 이해할 때 서로 상당히 마찰도 생기고 서로 상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요거 현장 심사를 할 때 악유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기준도 지금 상당히 잡기가 어렵고 또 마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네, 조금 더 레퍼런스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장에 이렇게 좀 특정 메이커 제품이 이렇게 비상정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은 뒤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아까 안전원리가 적용된 제품 IC60947-5-1이라고 하는 직접 개로가 이제 컨펌이 된 이런 접점이 최소한 두 개가 이렇게 안전 PLC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 PLC가 테스트 펄스라고 하는 또 서로 다른 전압을 가진 이중화가 연결이 되면은 또 입력 부분은 카테고리 3가 아니고 카테고리 4까지 만족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로직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 시트를 하나
특정 메이커의 데이터 시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얘는 조건에 상관없이 이 제품 자체는 up to 카테고리 4, 그 다음에 퍼포먼스 레벨 같은 경우에는 PL1을 만족하고 PFHD 단위 시간당 위험한 고장 발생 확률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그거를 데이터 시트로 연결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의 인증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 시트에 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3 PLD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ISO 1018-1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 내용이 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비상이랑 보호정지에 대해서는 ISO 13849-1에 카테고리 3 PLD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인증스가 이렇게 로봇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규격과 국제 규격의 비교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법의 경우는 해당 요구사항들은 개별로 지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국제 규격의 경우 관련 규격을 참조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망과 같은 경우의 이유로 이제 국제 규격은 국내 규격 대비해 가지고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내용을 많이 전체적으로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규격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자료안전 확인 고시는 국제 규격의 내용을 참조해서 내용이 유사하지만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조합되면서 국제 규격의 적용법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율안전확인고시는 1018-2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참조를 했지만은 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면서 또 상이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펜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방호장치가 충분히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펜스 설치 안 해야 됩니다. 설치를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펜스 설치를 안 할 경우에 상당히 또 문제가 되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뭘 하고 있죠? 협동 로봇 인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 두 개가 조합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 로봇 안전의 동향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이제 제가 직접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경우가 보이는데, 또 제가 보는 안목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본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1수준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뭐 펜스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안전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안전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인터럽 장치라든지 아예 비상정지 장치, 인체 감지 장치 등 어떤 그것도 없이 작업자가 원활하게 로봇에 접근이 가능하고, 펜스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펜스 자체가 없는 경우가 여러 실제적으로 많이 있지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영세 사업장, 그 다음에 중견기업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견기업 중에서 본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장에는 다 안전장치 다 해놓고, 또 직원들을 외주주는 도급주는 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외주 도급 직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전장치를 아예 안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런 로봇 설비를 막 그걸 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때 현장 가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 매트릭스 1에 보면요, 총알을 막 확 피하고 하는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작업자가 진짜 제품을 로딩을 하고 나서 로봇 오는 걸 보고 또 확 피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거 놓고 나서 또 피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 한 편을 보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위험한 사업장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딱 제가 느끼는 바로는 딱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커트라인만 걸리자, 돈 많이 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펜스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도어 인터락, 그 다음에 부적합한 비상정지 장치,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하는 제가 내린 이 수준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 사업장들 이제 딱 가면 이런 거 돼지코라고 하죠. 딱 콧구멍 2개 딱 박혀있는 돼지코가 정말 많이 써가지고, 돼지코 이거 왜 쓰면 안 되냐면요, 안전기능도 없고 제품이 쉽게도 고장나고 위험한 고장도 나는데 바이패스가 너무너무 쉬워요. 바이패스가. 그래서 이런 돼지코 쓰는 거는,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좀 법으로 좀 규제를 하는 거를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놓고 우리 펜스 설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펜스가 아니고 난간입니다. 펜스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하면은,
돈 많이 든다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시거나 항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얘는 펜스가 아닙니다. 난간입니다. 안전 난간. 그 다음에 이제 비상정지 장치 중에서도 오늘 또 제가 사업장 가서 봤는데, 요 비상정지가 같은 비상정지가 아닙니다. 안전원리가 적용된 비상정지는 어떤 경우에도 비상을 눌렀을 때 걔가 동작을 해야 돼요.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원리가 적용된 제품인데, 안전원리가 적용 안 된 제품은 눌렀을 때 동작 안 해야 돼요. 대신에 안전원리가 적용된 제품은 동작은 했는데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고장은 차단을 해야 되고, 안전한 고장은 발생할 수 있는 게 안전원리거든요. 그런 이제 요렇게 생긴 만약 비상정지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격 IC 60947-5-1이라고 하는 직접 개로에 대한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비상정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걔는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사용하는 업체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만족하면서 ISO도 만족하면서 13849-1이라고 하는 기능 안전도 만족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 비상정지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접점도 보면은 그 안에 규격도 있고, 그 다음에 도어 인터락도 RFID 해가지고 바이패스가 힘들고, 라이트 커튼, 정규화 라이트 커튼, 안전 PLC, 또 펜스도 규격에 적합한 이런 펜스를 쓰는 사업장들이 이제 제법 있는데, 어떤 사업장이냐고 하면은 일부 대기업 사업장, 저 SS라고 했는데요, 좀 큰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저기 뭐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 이런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안전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안전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로봇에 도입되면서 우리가 안전검사 때문에 억지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예 안전장치가 없다가 안전장치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경우, 그런 게 지금 많이 안전검사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면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삼축 집계 로봇부터인데, 이때까지는 사업장에서 삼축 집계 로봇은 로봇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냥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건 로봇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재작년부터 갑자기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로봇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빨리 지적을 해서 지금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외 공장을 가진 제조사의 사양 표준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현대모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막 이렇게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시스템 표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한국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또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을 이제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하는데 인증을 안 받고 그냥 협동 로봇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왜 발생하느냐면은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큰 게 뭐냐면은, 로봇 제조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 로봇 쓰면은 그 필요 없습니다. 펜스 필요 없고 다 통과가 됩니다. 막 이런 약간의 좀 마케팅을 노이즈가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컨설팅 할 때 아예 그게 힘들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 안에 쓰더라도 아예 펜스 다 썼습니다. 만약에 인증을 받기가 힘든 경우라고 하면은. 그래서 협동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협동 로봇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안전 센서 중에서 광전자식 방호 장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적합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가 낮은 여기 펜스 설치가 불가능한 공중에 협동 로봇을 도입하는 외국계 기업들 아니면은 국내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어 인터락 장치 업그레이드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패스가 되게 용이한 이런 키 타입의 스위치를 쓰다가 지금 이런 게 실제 작업장에서 바이패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사고가 발생 안 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이렇게 RFID라든지 또 기능을 더 높이는 이런 도어 인터락 장치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대응 방안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자율안전 확인 고시가 내용이 좀 저는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안전 시스템 성능 요건이 이렇게 만약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악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 아니면은 버릴 거 버리고 더 강조해야 될 거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거 국제 규격도 한번 도입해 보자. 지금 ISO 1018-1과 2 같은 경우에는 A 타입 스탠다드, B 타입 스탠다드, C 타입 스탠다드, 각종 스탠다드 이렇게 위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KS 코드가 이미 다 제정이 돼 있죠. 돼 있는 거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거기서 다는 결합 못 하겠죠. 하지만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할 때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검사가 강화를 돼야 된다. 지금 혹시 저기 안전검사를 하는 업체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전검사가 지금은 조금 미흡합니다. 제가 옆에서 그 수행 과정을 보면은. 약간 형식적이고 또 현실과 현타라고 하죠. 현실과 타협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인터락 장치의 임의 해제 최소화. 임의 해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장에서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왜? 작업자가 불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법규를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법규는 우리가 ISO 14129라고 하는 B2 스탠다드, 안전제품에 대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가이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코시아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KS를 그대로 적용하는 그 등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자체 ISO 1018-1에 의해서 그런 내용은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가지고 시스템을 꾸미고 펜스를 설치하고 할 때는 우리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전혀 안 하죠. 그럼 자율안전 확인 신고 전혀 안 하고 사업주가 막 임의대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언제가 되죠? 3년 있다가 안전검사를 할 때는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왜 아무것도 안 돼 있느냐. 그때 이제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안전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크게 비용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때 이미 다 반영되고 거기에 대해서 컨펌을 받으면 되지만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3년 있다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서로 비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난처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 내용 마지막인데 이런 크리티컬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약간 목소리도 커진 것 같은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